장이 화랑 타올 그 4, 5월 달은 들어간 사람 다 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했다면 하락장에 외려 기회가 있다. 대표님 책을 보니까 그 투자는 거북이가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기 투자하려고 우량주를 네. 장기 이평선 하단부에서 매수해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려고. 아까 현대차 보니까 28만 원 갔다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또 28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6만 원대 올 때쯤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사서 장기로 보유하는 것. 그것이 거북이 투자고, 요새 상한가 나오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거를 몰빵 치어가지고 신용 걸어서 몰빵 치는 것.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하종가 2번 맞으면 깡통 나잖아요. 그게 토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틀린 점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장기로 가려고 하는 거. 실패 없는 투자, 정석 투자. 그 정석 투자, 정석을 지키면서 가는 투자가 그건 토끼고, 정석을 무시하고 급등주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거. 그런 거는 토끼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 전체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자금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다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정가로 막 떨어지잖아요. 팔 기회도 없어요. 나를 그 좋아하는 그 젊은이가 25살에 나부터 나 공부를 했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급등주를 가서 신용을 걸어가지고 깡통이 나가지고 금융 파산자가 돼서 희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그저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 이놈이 토끼가 됐구나. 장기 투자하다가 자기도 답답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가 매매 이런 것들은 선수의 영역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얼마인가 보시라고요. 수익률 대회 때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금액이 100억이나 최소한도 10억 가지고 매매하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와요. 대개 1억 미만일 거예요. 5천만 원, 1억짜리는 그렇게 따블을 내고 뭐 100% 수익 낼 수 있지만 한 100억 주고 하라고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크면 수백조의 돈들이 어떻게 그런 종목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순간 그 종목은 고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먹을 수 있는 종목, 개인 투자 할 수 있는 정석 투자를 하는 게 토끼 투자가 아니고 거북이 투자. 토끼 투자는 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따라가는 것. 급등주를 신용으로 건다는 것. 이거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을 보면 작은 금액으로 잽싸게 따라가고 잽싸게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절매를 한다는 자체. 정석 투자는 손절매가 없습니다. 우량주를 바닥에 사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매 안 하는 투자는 거북이 투자. 손절매하고 작은 금액으로 급등주 따라가는 거는 그거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거지. 개인 투자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그게 거래대금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확 떨어질 때는 과연 거래도 안 되고 푹푹푹 떨어지죠. 그 차트를 하나 봤으면 좋은데 그런 거. 그러면 진짜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자,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자, 부자가 되는 기회 잡는 사람들의 특징. 대표님이 지금 혹시 정확한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4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73이죠. 아, 7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해요. 그리고 독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독서를. 저도 이제 깡통 나오고 나니까 돈을 다 잃으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주식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에서부터 시세의 비밀이 책 속에 다 있어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써놓은 것들에 보면 차트도 보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먼저 사는 게 먼저 아니에요. 책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해야 되잖아요. 강력한 강인한 마인드, 용기,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주식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는 독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돈을 벌고 싶은데 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 옆에 있는 친구 3명, 4명이 계좌를 5년 후에 보면 그 사람과 평균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 굳이 가난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가 가난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잘 놀라고 안 해. 부자가 놀면 좀 안 이껍잖아. 레벨이 안 맞잖아. 그래도 안 이꺼도 어떻게 해야 돼? 압을 떨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일이라도 한 통 써야죠. 그죠? 그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부터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내가 같이 공유한 정보에 계좌가, 서너 명의 계좌가
5년 후에 평균치와 내 계좌 같아진다. 네. 지금 내가 계좌가 제로더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한테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네. 키워주고 싶어요? 안 키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찾아가야죠. 예를 들자면 뭐 박용옥 씨 같은 분. 그렇죠. 그런 분을 카카오톡에 친구로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의 글들, 그런 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네. 공유하는 거야, 생각을. 부자 아빠 책을 읽고 자기 개발한 김 작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하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 작가 유튜브에다 댓글도 많이 달아가면서 그런 그 부자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공유하고 칭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평균치로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 저럴 거 안 입고 가네. 저런 인간들한테 편지해서. 그거는 부자 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를 떨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자세를 낮추고 편지도 쓰고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자꾸 선생님 하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종목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주겠지. 그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 곁에 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성공은 계좌에 돈 번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계좌를 보기 위해선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갈 거, 그 사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계좌를 깔 거예요. 그거 확인되면 컨닝구를 해야 되겠죠. 컨닝구가 제일 좋아. 너 60 넘어가지고 지금 언제 공부해? 10년은 공부해야 되거든? 네네. 만 시간 10년이잖아. 10년 되면 70이 돼버려. 그때 돈 언제 벌어? 그럼 빨리 가는 방법은 딴 거 없어. 돈 번 고수들을 찾고 그들에게 메일도 쓰고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컨닝구 하려고. 컨닝구가 제일 빨라. 네. 그들 학교 다닐 때 컨닝구 하면은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사회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면 컨닝구 잘하는 사람들이 그쵸. 학교 다닐 때 컨닝구 잘하는 애들이 사회 부자 돼요? 왜냐면 그들은 부자들 곁에 가서 아부를 떨었다는 거지. 컨닝구 했다는 거죠. 선생님, 나는 공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자 되죠? 라고. 그리고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강연에 같이 가려고 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그 답안지를 본다라는 거, 남의 친구에 본다라는 거는 이제 불법인 거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사실 그게 불법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게 인맥이에요. 가만히 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인맥이라고. 그렇죠. 인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자기 개발책을 많이 읽어야 인맥을 쌓아줘. 그래서 그런 그 고수들의 인맥, 그들이 애경사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의 모임, 그들의 카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된 고수가 누군가를 찾는 게 굉장히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좀 그렇지 않은 좀 가난하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부자를 욕하는 거죠. 막 부자를 막 욕해요. 저런 놈의 새끼들이라고. 그게 부자를 욕하면 안 돼요. 뭐 부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보다 굉장히 많은 부자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값 내가 냈다니까요. 예. 부자에게 한 수 배우려면 나보다 굉장히 부자한테는 밥을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면 나보다 엄청난 부자인데 밥값을 내가 나도록 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검소하신 그분의 검소하잖아요.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돈 안 쓰는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약해야 된다. 부자한테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부자들에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들 곁에 가야 되고요. 그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 곁에 가기가 가까워졌어요. 책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에게 한 수 배우는 것. 그리고 시장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뭔지를 걸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진짜 정보는 뭘까? 진짜 정보는 많이 보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게 진짜 정보예요. 진짜 정보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의 짜릿한 주식계의 기법도 없어. 그게 진짜 정보야.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애야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을까요? 요새 제일 부자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저도 이제 가끔 우리 클럽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골프 모임에 한 번씩 초대하면은 아빠 운동을 너무 안 해요. 거셔야 돼요. 내가 등산을 더 좋아하는데 모임 초대하면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될까, 연습을. 연습장에 가보면 너무나 보통 사람들이 골프를 연습을 꽉 차. 그래서 내가 골프존에 가서 연습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티코 타고도 오고 막 그러대. 그래서 프로가 그래. 티코 타고도 골프 치러 와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골프 쳐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소리 듣고, 이제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골프를 치네. 그렇다면 그런 거는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연봉이 최소한도 몇 억은 돼야지. 네, 최소한도 몇 억, 1억 이상은 돼야지. 1억도 안 되면서
골프를 친다는 건 좀 낭비다. 그리고 너무 필요 없는 예제차 사는 것도 낭비고, 그죠? 부자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검약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1년에 어떤 것들은 10배씩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카카오가 몇 배, 7, 8배 올라갔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건 1년 동안에,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찾으면 여러분 종잣돈이 1억이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2, 300%, 4, 500% 올라갈 수 있는 종잣돈을 빨리빨리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드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야. 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여행 요새 못 가니까 이제 골프를 많이 가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외제차 좀 조심하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실제 부자가 되라. 네. 실제 부자가 돼야지. 보이면 뭐 할 건데. 종잣돈을 모이면 주식인 정말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말 재미난 게임이 너무 부자가 되는 게임이 많으니까 그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전략해라. 이걸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자산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좀 증발한다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 자산, 주식도 현찰이고 네. 부동산도 현찰이고 다 현찰이기 때문에 그건 증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증발했다 칠게요. 증발할 수가 없죠. 주스는 남아있다. 예, 제로가 되더라도 주스는 남아있다. 주식사 400년 역사를 봐도 주스는 살아있다. 그게 스펀지같이 완전히 납작하게 돼도 네. 바로 급등 나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 그거 더 많이 사야죠. 네. 또 만약에 내가 돈을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면 또 보험 팔러 나가야 되겠죠. 네. 보험 팔러 나가야 되겠죠. 뭔가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뭐 인터넷 속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건 타자잖아요. 타자로 일하면서 인터넷 기업에서 얼마든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잘 안 하시고 다운받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네. 공부를 안 하셔. 엑셀이 뭔지 크롬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되더라도 걱정은 안 한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러면 일어서 본 사람은 몇 번 무에서 유를 만들고 또 없애보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드머니를 이제 모아야지 사실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네. 시드머니는 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로였죠. 제로가 된 다음에 절망해서 뭐 네. 방황도 좀 하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보험하면서 종잣돈 조금씩 모으는데 근데 이게 50만 원 벌다가 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벌리다가 막 1000만 원 넘게 벌리더라고요. 네. 왜 종잣돈을 계속 모았죠? 50만 원 우리 생활비가 별로 안 드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종잣돈을 서서히 모아갔죠. 그래서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뭔가 필드에서 네. 매달 얼마씩 벌면서. 근데 여러분이 주특기가 있을 거예요. 보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나 여러분이 하던 일들에서.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주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직업을 버려서 전업 투자한다고? 어휴, 이건 정말 안 해요. 아주 당신이 주식으로 매달 벌 수 있는 기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검증이 안 됐잖아. 네. 여러분이 평균치 1년, 2년 정도의 평균 월간 수익률을 보면 1년치 평균을 보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이 난 사람은 전업자 해도 돼요. 네. 수익이 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업을 하는 순간 더 많이 공포에 빠지고 더 많이 몰빵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더 많이 하겠어요. 직업을 가진 것, 직업을 버리지 말 것을 절대 권합니다. 하여튼 시드머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과 함께 병행하면서 작은 돈씩 좋은 주식을 우리한테 사모잖아요. 주식이 복리의 마술로 주식이 막 커가면서 종잣돈이 팍팍팍팍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저축입니다. 주식저축으로 하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팜시스템이죠. 팜시스템으로 모아가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마 알미늄 하나만 보더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사서 모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좌를. 한 2012년, 14년부터 계속 모은 사람이 계좌를 공개했는데요. 요새는 차트가 계좌가 차트에 그림이 그려져 나와요. 매수자, 매도를 전부 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를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고점 사서 저점 팔았나, 네. 저점 빼서 고점 팔았나가 네. 차트로 다 보여줍니다. 이게 복귀 차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보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종잣돈을 만드는 거는 주식 저축으로 모으면 됩니다. 가치주를 매달 버는 대로 그냥 모으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런 종목. 근데 삼성전자 꼭 사라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처럼 올라갈 후속주를 찾아야 되겠지. 그런 이제 성장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종목 그런 것들. 또 현재 나와 있는 가치주, 사마알미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서 모아가면 네.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1억 원 미만 좀 자금 보유하신 분이 좀 돈을 굴릴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같아요. 네. 그냥 가치주를 포트폴리오 잘 짜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계속 모으는 거죠. 네. 그때 가지고 있다 보면요. 인기가 막 올라가서 뭐 7, 8배, 중소형주는 5배 뭐 올라가면 뉴스가 막 나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온통 제목이 잡혀요. 무슨 테마죠, 뭐. 무슨 테마죠. 나오죠. 그때. 그리고 중소형주는 스물스물 올라가 나중에 상한가로 빵빵빵 날아갑니다. 상한가 빵빵빵 나오면 이거는요. 갭이 났죠. 매도 신호예요. 네, 그럴 때 파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만 잘라주면은 그런 종목은 최소 2, 3년, 3, 4년 조정해서 주가가 50% 이상 하라고 하면 재매수하시면 되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책을 많이 보시면 아마 그런 지적 분석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아가시면 1억이나 종잣돈 모으기나 똑같아요.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을 골고루 모아간다. 그리고 관리하지 마라. 방치해라. 토종닭 기를 때 방치하잖아요. 그 토종닭이 맛있듯이 주식도 방치가 예측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가치주는요. 믿어야 돼요. 가치주는 점점적으로 보면 가치주의 특징은 뭐냐면 유보를 쌓거든. 지금 기업들이 돈 잘 버는 회사들은요. 그 월급을 많이 받아가 봐야 50% 뺏기니까 자기 적당히 먹고 쓸 만큼은 받아가고 나머지를 그냥 유보를 쌉니다. 자식한테 주려고요. 그래서 회사가 유보율이 자꾸 쌓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그런 거를 같이 자식과 같이 올라타라.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런 가치주에 올라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가치가 언젠가는 제재가를 받은 급등 시세이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식하면 되죠. 영원한 테마는 가치주입니다. 영원한 테마는 가치주의는 영원한 테마예요. 가치는 언젠가 제자리 찾아간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30 세대, 그 다음에 4050 세대의 재테크 방법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30 세대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30 세대는 손정희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정희는 상장하기 이전에 성장주를 많이 사잖아요. 지금 제3시장? 그런데 종목을 좀 많이 연구해서 사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지금 상장되기 전에 쿠팡을 지금 사서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 알리바마 같은 거, 그죠? 손정희처럼. 2030 세대는 손정희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정희 투자법을 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050 세대는 아까 우리 1억 투자하듯이요. 그렇게 우량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2030이나 40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략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우리나라 우량주들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아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성공할 것이랍니다. 확실히. 자, 대표님의 나이대에 해당될 수 있는 60대 이후 노년인 분들은 좀 어떻게 재테크해야 될까요? 공부를 안 한 분들에게는 추천한다면은 ETF 인덱스 펀드라고 그럴까요? 종합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가 단기에는 좀 급등이 나왔어. 요새같이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인덱스 펀드 사도 되겠죠, 또 그죠?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가 2003년 3월부터 시세가 엄청 났어요, 따블이. 그래서 옆으로 좀 조정할 거예요. 그래도 장기로는 보면 인덱스 펀드가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인기 종목 샀는데 정말 좀 물 먹었잖아요. 삼성전자 물 먹어, 카카오 물 먹어, 지금 뭐 현대차 물 먹어, 다 물 먹어도 지금 물만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주식은 우울증 스트레스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 올 때는 작은 돈만 가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 갖고 돈을 벌려고 한다 제가 모순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면 장기로 투자한다면 인덱스다. 그건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지수를 사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지수가 단기 급등 나오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모아간다면 언젠가는 인덱스 펀드가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수익 나고 있는 고수들을 찾고 그들을 컨닝하는 거죠. 지금 언제 공부해? 책 읽고. 그들 기본 책은 좀 읽어보고 특히 부자파 책 읽으면 좋아요. 부자파 책은 해외에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발췌해서 냈어요. 그래서 부자파 책을 읽었다는 것은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거야. 좋은 철학들을 집어넣었으니까 60대면 앞으로 100세까지는 100세 시대이니까 워런 버핏도 90대 중반 아니에요? 그러면 60대도 앞으로 30년, 40년 사셔야 되니까 34년 내다보면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면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우량주를 잘 나눠서 담아놓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당분간 담지 말고 나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충분히 조정해 줄 때문에 같이 담으면 좋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바로 큰 수익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어려운 주식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300보다 네. 지금 2,900이면은 400분에 빠졌죠. 그럼 3,300이 어려울 때지 지금이 어려울 때가 아니잖아요. 물건값으로 따지면. 그러면 3,300이 어려울 무서울 때야, 나쁠 때야. 지금은 그때보다 좋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어려울 때가 아니라 모든 기회는 하락장에 있는 거니까 네.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공부하고 어디에 투자할 건가 바라봐야 된다. 네. 지금 연구할 때다. 그러면 외려 연초에 들어올 게 아니라 지금까지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할 때죠. 진짜 공부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하락장에 기회가 많다. 2월달, 3월달 장이 네. 화랑 타올 그 4, 5월달은 들어간 사람 다 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했다면 하락장에 외려 기회가 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주식을 눈을 크게 뜨고 연구할 때다. 외려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날 손님은 부자아빠 정재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